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청년입니다. 빚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빌려준 돈은 10년 지나면 못 받는다 그러네요. 그런가요? 그것도 세금이나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채권과 소멸 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돈을 이거 받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물품 대금, 물품을 팔았을 경우 이제 그 대금을 받을 권리, 이렇게 이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채권에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각서, 예를 들어서 나하고 1시간 동안 놀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각서를 썼다. 이러한 경우도 채권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여기는 이제 불법의 행위는 안 되겠죠.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채권을 이제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 그리고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채권, 또 이제 이행 청구권, 뭐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제 공사를 이행하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행 청구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채권을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구권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그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상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인의 채무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그 부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 옷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학자금 낼 돈이었다든지, 뭐 아니면 생활비에 썼다든지, 아니면 뭐 세탁기를 사는 데 썼다든지, 이렇게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832조가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도 태어나면 늙고 병들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채권도 소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채권도 나이 들면 이 채권 자체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은 그 채권이 소멸해서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나 지방세. 이제 국세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체납금이 이제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10년. 그리고 5억 미만인 경우에는 5년. 그리고 이제 지방세나 이제 과태료 등은 이제 그 금액에 상관없이 5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이어도 이자나 급료 이러한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박비, 술값, 음식값 이런 것들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 채권이 소멸돼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늙어서 병든다 해도 우리가 병원에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의 치료를 채권의 중단 사유다라고 민법 제168조가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그 채권의 중단 사유로는 청구, 재판상의 청구,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했다든지 어떤 기타 이행 청구서를 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이런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또는 가압류, 그리고 이제 가처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로부터 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심상 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갚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 이렇게 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시 그 채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채권은 이제 중단 사유로 인해서 다시 소멸시효가 시행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